도쿄의 심장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사쿠라이 아키라는 첫 출근길에 나섰다. 그의 새하얀 피부는 아침 햇살 아래서 거의 투명하게 빛나 주변의 분주한 그림자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그의 발걸음은 광고회사 솔라리스 에드의 로고가 선명한 빌딩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밤새 다듬은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사무실은 활기찼지만 보이지 않는 서열과 경쟁심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다. 아키라가 배정받은 크리에이티브 팀의 팀장은 쿠로카와 다이키였다. 그는 구릿빛 피부에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팀을 장악하고 있었다. 다이키는 아키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사쿠라이 군이라고 했나? 우리 팀은 햇빛 아래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 괜찮겠어? 너무 창백해서 말이지. 노골적인 비꼼이었지만 아키라는 옅은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실내 작업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의 조용한 목소리는 다이키의 귀에 거슬리는 듯했다. 첫 팀 회의, 아키라는 신입답지 않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몇몇 팀원들의 눈이 반짝였지만 다이키는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쁘진 않군. 하지만 좀 더 다듬어야겠어. 내가 손 좀 보면 쓸만해질지도. 그리고는 아키라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포장하여 발표했다. 아키라는 가슴 속에서 차가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표정을 관리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아키라는 텅 빈 사무실에 남아 다이키가 지적한 부분을 수정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때 복도를 순찰하던 보안팀 직원 타카하시 켄타가 그의 모습을 무심히 지나쳤다. 켄타의 깊은 눈매가 잠시 아키라에게 머물렀다. 다이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중요한 자료를 일부러 늦게 전달하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마감 기한을 제시하며 아키라를 압박했다. 사쿠라이 군, 자네 피부처럼 일처리도 너무 섬세해서 탈이야.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팀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도 잦았다. 햇빛에 약한 아키라의 피부를 언급하며 뱀파이어라도 되는 건가? 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동료들은 다이키의 권세에 눌려 침묵하거나 심지어 그의 농담에 마지못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아키라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스트레스는 그의 하얀 피부를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내면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다이키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메일을 저장했고 모욕적인 발언은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원룸 아파트 한쪽 벽에는 그가 찍은 도시의 빛과 그림자가 담긴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소외된 골목길, 버려진 자전거, 홀로 빛나는 가로등, 그것들은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그는 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고 싶었다. 한편 타카하시 켄타는 보안실 CCTV를 통해 다이키의 행동을 여러 번 목격했다. 다이키가 아키라의 자리에 몰래 접근해 파일을 뒤적이거나 다른 팀원들과 아키라를 험담하며 조롱하는 모습들이었다. 켄타는 과묵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과거 그 역시 회사 내 부조리를 목격하고 침묵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었다. 그는 아키라에게서 과거의 자신 혹은 도움받지 못했던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다. 어느 날 저녁 아키라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USB를 떨어뜨렸다. 그 안에는 그의 작업물과 함께 다이키의 만행을 기록한 일부 증거 파일이 들어있었다. 다음 날 아침 켄타가 그 USB를 아키라에게 건네주었다. 이거 어제 떨어뜨린 것 같던데.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아키라는 놀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키라는 켄타의 눈빛에서 이해와 지지의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작은 온기였다. 회사 창립 기념 대형 프로젝트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 전체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이었고 성공 시 엄청난 성과와 명예가 따랐다. 다이키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아키라를 완전히 매장시킬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아키라가 핵심 아이디어를 낸 프로젝트를 자신이 처음부터 주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프레젠테이션 당일에는 아키라에게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업계에서 퇴출시키려는 계획이었다.
그는 아키라의 창백한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상상을 하며 희열을 느꼈다. 아키라는 다이키 주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중요한 파일 접근 권한이 갑자기 막히거나 다이키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싸늘해진 것을 느꼈다. 그는 직감적으로 거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몇 번이고 점검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켄타에게 자신이 모은 증거 중 일부, 다이키의 협박성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암시했다. 켄타 씨, 혹시 이런 일이 회사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켄타는 말없이 녹음 파일을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스쳐 지나갔다. 사쿠라이 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아키라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았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솔라리스 에드의 대회의실은 임원들과 전 직원들로 가득 찼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아키라의 팀 차례가 되었다. 다이키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고 아키라는 그의 옆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다. 아키라가 준비한 핵심 영상 자료가 재생되지 않았고 백업 파일마저 손상되어 있었다. 다이키는 과장된 몸짓으로 안타까움을 표하며 아키라를 질책했다. 사쿠라이 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중요한 날에. 설상가상으로 한 임원이 익명의 투서가 도착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투서에는 아키라가 경쟁사의 프로젝트 기밀 정보를 넘겼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아키라에게 쏠렸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다이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키라를 맹비난했다. 믿을 수가 없군. 우리 회사의 명예를 더럽힌 배신자다. 당장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고 얼굴에는 승리감마저 감돌았다. 아키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켄타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연단으로 걸어와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다이키의 컴퓨터 접속 로그 기록과 파일 수정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다이키가 아키라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고 경쟁사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기록이었다. 또한 다이키가 과거 아키라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자신의 성과로 보고했던 증거 자료들도 함께 공개되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켄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이것이 쿠로카와 팀장이 말하는 진실입니까? 동시에 아키라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다이키가 아키라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내용,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가로채려는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아키라는 이어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다이키의 부당한 지시 메일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다이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켄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쿠로카와 팀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신입사원들의 공을 가로채고 괴롭힘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것은 그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과거 피해자들의 익명 증언과 관련 자료들이 나타났다. 다이키의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찾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시선은 이제 경멸과 분노를 담아 그를 향하고 있었다. 아키라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사건의 파장은 컸다. 쿠로카와 다이키는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회사는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결국 해고되었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아키라는 누명을 벗었고 그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능력은 정당하게 인정받았다. 그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회사에 큰 기여를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솔라리스 에드 내부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침묵했던 동료들은 아키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를 이전과는 다른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키라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몇 달 후 아키라는 작은 갤러리에서 그늘 속의 빛이라는 주제로 개인 사진전을 열었다. 그의 사진에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도시의 풍경, 소외된 공간에서 발견한 작은 생명,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하얀 피부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독특한 시선과 감성을 담아내는 캔버스와 같았다. 전시의 마지막 날 켄타가 찾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과묵했지만 아키라의 사진들을 한참 동안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아키라가 그에게 다가가자 켄타는 드물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사진들이군, 사쿠라이군. 자네의 빛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네. 아키라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아래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하얀 피부를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